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바른 복지소리 복지정음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시행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 영상 한 편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통합돌봄 서비스가 왜 도입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 번째, 누가 대상인가, 네 번째, 무엇을 지원을 받는가, 다섯 번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총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통합돌봄 서비스는 왜 도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그리고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많이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그리고 입소가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였고, 그리고 재정 부담 증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3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그럼 통합돌봄 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통합돌봄 서비스는 총 4가지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중심은 현재죠. 3월 27일 전까지는 병원과 시설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득 기준으로 판별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 방식은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좀 운영이 되었었고, 그리고 서비스 범위는 복지 서비스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취약계층, 즉 소득 기준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3월 27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상 중심은 병원 시설 중심에서 재가 예방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즉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예방에 가까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취약계층, 소득 기준으로 나는 취약계층에서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한 건 뒤에 챕터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 방식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획일적인 이런 정책에서 지자체 중심, 그리고 다양성, 성과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범위도 복지 서비스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3월 27일 바뀌는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는 복지, 요양, 의료 등 돌봄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통합돌봄 서비스는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노인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지원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지원 대상자분들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분들 중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분들입니다.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대상분들이고요. 그리고 노인 맞춤형 돌봄 중점군, 그리고 퇴원 환자 65세 이상인 사람, 입원 환자 경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우선 지원 대상자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77세이신데 작년에 급성 복막염 수술로 수술을 하시고 퇴원해서 집에 혼자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득 기준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27일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는 퇴원을 한 65세 이상인 사람분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분들도 우선 지원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 장애인분들, 그리고 지체, 뇌병변 장애인분들, 그리고 심한 장애 등 의료 돌봄이 꼭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받나,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목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그리고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이렇게 4가지 챕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보건의료 부분에는 방문진료, 그리고 정신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부분에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장기요양 부분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 다음에 장기요양 재택의료, 그리고 일상돌봄에서도 노인 맞춤 돌봄,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긴급돌봄 등 이렇게 주요 서비스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주요 서비스 목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돌봄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로 챕터로 분류가 되는데, 건강관리 부분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치나 건강검진 등이 있고, 또 일상돌봄에도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이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 수어통역, 보조기 지원 등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지 않으니 꼭 본인이 속한 또는 부모님이 속한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본인이나 부모님이 속한 지자체의 신청,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지자체에서 조사, 그리고 종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종합 판정을 토대로 개인별로 어떤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의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연계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 통합돌봄 서비스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신청은 읍면동, 건보공단 등에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의료, 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조사를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이거를 각 지자체 시설들과 연계하여서 개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돌봄에서 재가 서비스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조금 패러다임이 변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및 부모님 지자체에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 혜택을 모두 다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지 혜택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복지정음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